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 우쌍자고 그 다음에 차갈선자. 요 약자는요 같을 약자입니다. 같을 약자. 같을 약자고 물수자. 그래서 상선약수. 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 노자 도덕경에서도요 요 말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러면 요 도덕경 제8장에서 상에서는 물과 같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뭐 때문에 노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느냐? 노자는 다 아시죠? 노자가 어느 때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공자가 노자에게 뭘 묻고 배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자보다는 선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진짜 공자와 노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마천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아 그때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 알 뿐이에요. 그러면 왜 노자는 물이 상의 선의 상이다. 다시 말하면 매우 베리 굿이다 그 말이에요. 베리 굿, 베리 굿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선, 한번 비춰봐요. 수선리 만물이 부쟁 그렇게 있어요. 자, 수선리 만물이 부쟁. 자, 물이죠. 선은 차갈선자인데 여기서는 매우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만물을 대단히 이롭게 하지만 요 이는 빠십니다. 다투지 않는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없이는 어느 것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는다. 물이요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위를 피해가지 그 바위를 넘어뜨리고 가지를 않아요.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꼭 문제가 되는 게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노자가 물을 배우라고 한 것은요 그 밑에 봐요. 처 중인지 소 그랬습니다. 처 중인지 소. 이건 동사고요. 중인은 많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소 있는데 거처하는 것을 이 오는 싫어할 오자입니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물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있다. 물이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 가까이는 잘 살질 않아요. 그런데 요게 자연 법칙인데 물 가까이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게 물벼락이에요. 쓰나미이고 우면산이고 그래요. 우면산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간다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자,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이 물을 주제로 한 건요. 최근에 이제 물벼락을 많이 맞았는데요. 물은 물방울 하나는 가만히 보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각 물방울이 합하면 똑같은 물이 돼요. 똑같은 물이 되면서 그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물은요 결코 높은 데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가장 낮은 데로 흘러요. 다시 한번 겸손을 나타냅니다. 가장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을 포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다는 스스로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포용한다. 바다가 높다면 강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부하를 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는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그게 물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나를 얕잡아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물로 보나 그러거든요. 사람을 물로 보나? 물렁물렁하다 그 말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다단계 또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물로 보여야 됩니다. 똑똑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똑똑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똑똑한 척 한 사람은 바보라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나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잠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현명한 사람 7사람의 현명한 대답보다 바보는
자기가 더 현명한 걸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 게을러서 그렇다. 아, 이게 게을러서 그렇구나. 게으르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세계관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똑똑한 바보는 게을러서 그렇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여간에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물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하나로 합해져서 자기 원래 물방울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 물을 컵에 담아놓으면 수팽이 되죠. 수팽이 되지. 삐딱하게 되는 물을 봤어요? 이렇게? 부을 때는 삐딱하게 부었는데 수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서로 표면 장력이 있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표면을 가능하면 적게 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연잎이라든가 이런 데 물방울 보면 동글동글 되죠. 표면 장력 때문에 표면이 이 최적 중에서 표면이 가장 작은 게 공이거든요. 공. 그러니까 동글동글 되는 거예요. 하여간에 서로 잡아내면서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다단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제로 가까워요.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나는 몇십 년간 공직만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판매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만 했는데, 전부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내 나이 벌써 한갑인데. 여러분 각각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요, 개인이 혼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혼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은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해도 성공해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해도 성공해요. 이 사업은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게 물처럼 합해야 된다. 물방울이 합하면 하나 물방울, 그것이 어느 물방울인지를 구분할 수 없듯이 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우리는 물이 오른다 그런 말 하죠. 물이 오른다. 물이 오른다는 게 뭐예요? 한참 생기왕성하다, 발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물은 생명력이니까. 또 좋은 물에 놀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단계판이 물이 썩었거든요. 이게 좋은 물에 놀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좋은 물입니다. 이게 좋은 물인지 썩은 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이게 좋은 물인지 썩은 물을 두고 놀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펀드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삼사관학교 영천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부산하고 대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뭐 주모하고 채모하고 난리판이 벌어졌어요. 수천을 해가지고 한 놈은 지금 한 놈이 아니지, 한 분은 감옥에 앉아 있고, 한 분은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다단계를 빙자한 유사 수신행위예요. 금융 피라미드예요. 그건 망하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망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왜 했느냐? 1억 넣으면 1년에 1억 5천 찍어준다는데, 그러면 계속 사람을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펀드판을 조직한 놈이 사기꾼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놈이 먹고 튀기 전에 내가 먼저 먹고 튀자는 심보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걸 조직한 놈이 먼저 튀었거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놈을. 그래서 그런 펀드판을 조직해서 먹고 튄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 밑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밑에 막 왔던 분들은 완전히 그건 피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그걸 알아봐야지. 이게 옳은 것인지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물이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합해지면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너지란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는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되는 걸 시너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많아요. 일석 뭐가 있죠? 3조까지 발전했습니까? 돌 하나 가지고 세 마리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석이조. 또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뭐 그런 거 있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근데 왜 꼭 임은 뽕밭에서만 봐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게 애텀이야. 그렇죠? 그게 애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2 이상이 되는 게 시너지입니다. 반대로 역시너지도 있어요. 역시너지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2가 돼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게 역시너지예요. 즉 노래가 한 것만큼 나오지를 않는다. 딱 2가 나온다면 노래가 한 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너지예요.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들 있죠? 워킹 푸어가 뭡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투입한 것만큼 나오지를 않는다. 그게 워킹 푸어 아니에요. 하우스 푸어는 어떻습니까? 집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뱅이다. 왜?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준다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줄 알고 왕창 대출받아 집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플러스 하나가 이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시너지입니다. 역시너지. 그게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시너지가 나오면 좋아요. 국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이것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지금보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시너지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너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는 겁니다. 그 시너지예요. 그렇죠? 하나 플러스 하나가 3이 된 거예요. 1 플러스 2가 아니고 3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시너지예요. 여기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은 빨리 가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기 바랍니다. 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인데요. 아주 풍자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명언을 많이 남겼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평론가이고. 이 양반한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미모의 여배우가 나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당신같이 머리가 명석한 사나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이세는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아이가 나올 겁니다. 버나드 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같이 머리가 나쁘고 나같이 못생긴 놈을 닮으면 아주 머리 나쁘고 못생긴 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게 청혼을 한 여자가 이사다로 덩컨이라고 하는 아주 맨바로 무용수라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미모의 여배우가 말했던 게 시너지예요. 좋은 것만, 머리 좋고 잘생긴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혜택을 볼 겁니다. 머리도 좋고 잘생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장동건이가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장동건이 같은 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모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남궁원 선생 아시죠? 남궁원 선생 아들이거든요.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했지. 지금 국회의원이지. 잘생기기는 완전 장동건이 뺨치죠. 그런 인물을 나오면 그 시너지예요. 그러나 못생기고 머리 나쁜 놈을 나눠봐요. 평생 짐덩어리 아니야 이게. 이게 역시너지란 말이에요. 역시너지. 우리는 시너지 효과는요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이에요. 물방울이 모여서 물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그것이 파워를 발휘하듯이 모든 자연현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사회현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그 시너지가 발휘되려면요,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이 합해야 돼요. 같은 것이 합하면 시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같은 것끼리 결혼을 했다. 거기서 무슨 놈의 아이가 나와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아가씨 그렇지.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친구를.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 다른 것끼리 만나야 반드시 시너지가 나와요. 그건 어떤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눈, 코, 귀, 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이것이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맨 코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도 코, 여기도 코, 여기도 코.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리는 없고 팔만 4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시너지는 다른 것끼리 만나야 시너지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연법칙도 그렇고 사회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로야구단 그 롯데 그 홈런 잘 치는 그러니까 누구요? 그저 이만큼 거구 있죠. 이대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이대호가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요, 만약에 롯데 야구단이 전부 이대호 같은 놈만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건 꼴찌는 토마타노코예요. 투수도 있어야 되고 포수도 있어야 되고 유격수, 수비 잘하는 놈, 발 빠른 놈,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합해져야 그 팀이 강팀이 되는 거지. 전부 이대호처럼 느려 빠진 놈만 있어가지고 방망이만 휘두른다. 다 꼴찌는 마타노코예요. 그게 시너지예요. 반드시 다른 것이 합해져야 돼요. 서구의 우생학이 퍼지면서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영국 학자가 인간은 원래 유전자에 의해서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사람하고 가난뱅이가 될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학자가 될 사람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니까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게 우생학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던 니체 동생이, 여동생이 저쪽 남미에 가서 게르만 민족을 몽땅 끌고 가가지고 저끼리 결혼을 했어요.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력을 보여주겠다게. 근데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유전병으로 정신박약자만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동성동본 금원, 지금은 8촌 이내의 금원, 이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만 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성이. 같은 것끼리 합해지면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너지가 발휘가 되질 않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보병만 있는 게 아니고 보병, 포병, 기갑, 통신, 공병 다 있죠. 그 다음에 해군, 공군 다 있어요. 이런 전투력이 합해져서 하나의 전투단을 이루어야 그게 막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거지. 전부 보병만 있다거나 전부 포병만 있다거나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전투력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소총을 들고, 어떤 사람은 박격포를 들고, 어떤 사람은 기관총, 어떤 사람은 대포, 어떤 사람은 기갑, 탱크 이렇게 해야 전투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것끼리 모아놓으면요 창의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학자들의 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그건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오려면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지식, 서로 다른 성별 이런 거 다른 것끼리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단계 또는 애터미 또는 네트워크 사업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령도 다 다르신 것 같고 또 얼굴 모양도 다 달라요. 만약에 이 아가씨하고 똑같은 아가씨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우리 마누라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오면 집에 가서 바꿔 입고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룰 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상선약수로 한 겁니다. 물처럼 합해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만사 세옹지마라고 이게 다단계판이 개판으로 인식된 게 참 다행 중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인식이 매우 좋았다면 삼성이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삼성 다단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거기 들어갈 분 계십니까? 전부 서울대학 연세대학 나온 분이 다 차지하고 그러면 또 LG가 가만히 계서 LG 다단계 딱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민들에게 올 밥그릇이 없어요. 다행히 이게 개판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식이 나쁘니까 여러분들에게 밥그릇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매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최근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자본주의 4.0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본주의 4.0 다시 말하면 이제 상생의 자본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사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정운창 총리가 삼성이 하는 MRO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장 김태희 대통령실장이 직격탄을 날렸죠. MRO는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다. 그런 것까지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 뭐냐면요, 삼성같이 그런 대기업, 삼성뿐만 아니고 LG 다 합니다. 포스코 뭐 SK 다 해요.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볼펜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 컵도 필요하죠. 요런 납품까지 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건 삼성이 안 해도 중소기업에서 해도 돼요. 빵집까지 다 하죠. 빵집 치킨점까지 다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RO 하지 말라. 이건 회장이 안 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상생자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붕괴돼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민중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 서구가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 4.0 자본주의예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신자유주의를 해놨더니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고 가난뱅이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같이 살자. 요게 자본주의 4.0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물처럼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여러 개의 물방울이 하나의 물방울처럼 돼버리는 것, 요걸 초유기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슈퍼 오가니즘, 초유기체. 이것은 곤충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곤충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미 하나하나는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인데 요 유기체가 하나의 군락을 이루면 집단을 이루면 자기가 사용하는 기능의 일부를 포기하고 집단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충실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개미는 이 일만 하고 또 집 지키는 병정개미는 집을 지키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분업이 돼가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 그래서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호주나 초원이나 또는 남미 팜파스 초원에 있는 거대한 개미집들, 개미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도저히 그런 지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서 초유기체, 슈퍼오가니즘을 이루면은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우고 이제 특히 개미의 여기 나와 개미의 통풍 시설을 보면 지금 건축학자들이 이걸 받아서 통풍을 어떻게 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통풍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공조 기술을 개미가 요게 흰 개미인데 여기다가 또 뭐 버섯 길러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뜨거워서 말라 죽으니까. 이런 지혜를 개미 하나를 분석해 보면 도저히 그런 지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대한 개미 집단을 이루면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바로 초유기체에서 나오는 게 집단지성입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지성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지성을 보다 우월합니다. 개별지성보다 우월해요. 집단지성은. 그러니까 요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처럼 하나로 융합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처럼. 그래서 이 오가니즘,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방울이 하나로 합해지지 못하고 다른 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따라서 다단계는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혼자서는 성공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문자가 들어온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물망처럼 이렇게 짜지는데 그물망처럼 이렇게 짜진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 각각이 이 그물망 하나의 코를 이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물이 다 될 수가 없어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물이 커야 무슨 고기를 많이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물의 강도입니다. 아무리 커봐야 뭐예요? 그게 찢어져 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물의 강도와 그물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물의 강도와 그물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 트러스트. 트러스트이고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을 하고 하신 분, 소비자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판이고 이게 제품이라든가 품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절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설명회 가든지 우리 회사는 사기판이고 품질 안 좋고 고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애터미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판별하는